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티끌 모아서 퇴사는 안 돼도 내 뒷배가 되어줄 뒷동산은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봐야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티끌 모아 퇴사하냐는 속담은 다들 아실 겁니다. 티끌을 어떻게 모으다 보면 퇴사이 된다. 근데 얼마나 모아야 퇴사이 될까요? 얼마나 모아야? 여러분 예전에 그 돼지 저금통 집마다 하나씩 있죠. 요즘에는 많이 없을 겁니다. 요즘엔 동전을 많이 안 쓰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집마다 그 빨간색 있잖아요. 돼지 저금통 다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슈퍼나 문방 가면 그 천장에다 매달아 놨어요. 빨간색 돼지 저금통. 봤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도 있었거든요. 저희 집도. 가장 큰 사이즈로 있었어. 아버지가 이제 그 잔돈 남을 때마다 그 TV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계속 넣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채우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제 기억에 한 4년 걸렸어요. 4년. 그거 다 채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이즈 있죠. 빅 사이즈 빨간색. 그걸 다 채웠어. 다 채워가지고 더 이상 이제 들어가기 힘드니까 은행 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꿔왔어요. 그래서 얼마 나왔냐면 그때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50만 원 나왔던 것 같아. 50만 원. 그때 500원짜리가 좀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모으는데 4년 걸렸어요. 4년. 그만큼 오래 걸려. 그러니까 퇴사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평생 모아야 돼. 평생. 뭐 1년 2년 해가지고 퇴사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티끌 모아 퇴사이라는 어떤 그 속담을 무시하냐면 요즘 이렇게 얘기하잖아.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밖에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돈을 오랫동안 모은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돈을 찐득하게 오랜 기간 동안 차곡차곡 모으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어. 이 저축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젊을 때 오히려 직장 다니면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쪼개서 모아야 나이 먹어서 돈 모으기 쉽고 더 나이 먹어서 돈 모으기 쉽다는 거는 인생 경험 하신 분이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돈 잘 안 모읍니다. 돈 잘 안 모으다 보니까 이 티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과연 티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나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생각해봐. 어차피 예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은 버는 게 뻔해요. 버는 게 뻔하단 말이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일을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직장에서 버는 돈이라도 관리를 잘해야겠죠. 근데 그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돈 관리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이건 남자 여자 다 똑같은 건데 뭔가 멀리 보기보다는 당장에 뭔가 하고 싶은 걸 많이 찾아요. 당장의 소비. 원래 돈을 모으려면 당연히 안 써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갖고 싶은 물건 있고 사고 싶은 물건 있고 먹고 의심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하면 언제 더 모으나요? 그걸 안 하고 절제해야 돈이 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모은다는 건 그만큼 참아야 됩니다. 참는 거 힘들죠. 근데 요즘엔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못 참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할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할부를 경험한 건 제가 사회초년생 때 그냥 스마트폰 약정 산 거. 그것도 초창기에 약정을 했지. 지금은 제가 스마트폰 다 자급제거든요. 지금 아이폰 요것도 자급제예요. 아이폰도 자급제 거의 없을걸요, 솔직히 말해서. 자급제가 뭔지는 아시죠? 폰 기기를 자기가 돈 주고 사가지고 요금제를 내 맘대로 하는 거. 솔직히 여자분들 아이폰 많이 쓰지만 제가 볼 때 자급제비 한 10%도 안 된다. 많이 잡아요. 왜냐 비싸니까 이게. 솔직히 스마트폰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스마트폰도 장기적으로 오래 쓴다고 가정하고 자급제로 사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 약정을 사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많은 기업들이 이윤이 안 나오는데 서비스를 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통 약정에 기기가 포함되어 있고 기기값 할 때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부. 아니 이자 없는 할부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자가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 그거 몰라. 이걸 쪼개서 내다 보니까 쪼개서 이렇게 내면 액수가 크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붙어도 못 느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무시 못 한다고. 그래서 내가 폰을 오래 쓰겠다고 했을 때는 자급제가 무조건 이득이에요.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근데 요즘에 자급제로 구입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겠냐고.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급제로 왜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구입 못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보면 할부로 구매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뭐 자동차도 할부로 구매하고, 뭐 자동차 할부로 구매할 수 있지만 선수금을 얼마나 넣느냐가 중요한데, 요즘 보면 선수금 얼마 못 내고 차를 구입한다거나, 심지어는 올 할부로 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동차가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리고 요즘 보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원래 옛날에는 자동차가 살 때 중고로 사가지고 그 중고 좀 타다가 돈 모아서 새 차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처음부터 그냥 새 차로 가버립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배보면 새 차 있죠. 요즘에 소형 SUV 뭐 트렉스나 토레스 보면 초보 딱지 붙은 거 많을 겁니다. 초보.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 초보 딱지 붙은 거 많을 거예요. 근데 보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초보라는 게 뭐예요? 차를 처음 산 거잖아. 근데 첫 차가 새 차예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 그 말은 뭐예요? 사회초년생이 중고차를 좀 사가지고 좀 운행한 다음에 돈을 모아서 새 차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새 차를 사버리는 거야. 할부로. 근데 사회초년생이 뭐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도 버는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할부로 사가지고 매달 나가는 할부값이 장난 아니겠죠. 물론 뭐 자기들이 자동차 구입하는 데는 저마다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모을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 돈 모으기 더 힘들어, 이게. 정말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별로 대단할 거 없는 보통 가정에서 자란 보통 사람이면 이 티끌의 가치를 무시하면 안 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나이 먹고 돈이 없잖아요. 그럼 티끌만한 돈도 아쉬워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 없으면 가장 곤란을 겪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과금이에요, 공과금. 사실 공과금이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잖아. 근데 공과금 몇 푼 올라가는 거. 이것 때문에 생계 유지가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나이 먹고 공과금 몇 푼 올라가는 거에 손 덜덜 떠면서 불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뭐 공과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 이 와중에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버는 거 뻔한데. 그 버는 돈이라도 좀 쓸 거 안 쓸 거 가져가면서 이제부터라도 좀 부피를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예쁘니까, 인기 많으니까, 유행하니까, 트렌드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무리 인기 많아도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아직 박부씨가 아니라면 굳이 무리해서 구입하지 않는 거. 그리고 뭔가 사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 뒷동산도 아니어도 누구나 노력하면 언덕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차피 부자 못 됩니다. 월급쟁이 부자 못 돼요. 이번 생은 힘듭니다. 그럼 부자가 안 되면 돈을 모아야 될 이유도 없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부자가 안 된다고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부자들도 나는 힘들게 사는 분들 많아요. 부자라고 마냥 편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지켜야 될 게, 감당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고충을 다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는 부자 될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 안대로 살면 돼. 살면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너무 눈이 높아요, 요즘에 보면.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나이 먹고 편하게 살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거는요, 그건 나이 먹어도 그냥 꾸준하게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 너무 싫어하지 마. 일을 해야 건강해요, 여러분. 일을 해야. 여러분, 장수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일을 하신 분들이야. 물론 좀
몸이 축난 일이나 뭔가 위험한 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나이 먹으면 고생하지만 어느 정도 노동 강도를 감당할 수 있으면 그래도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게 좋아요. 소일거리를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이 먹어도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찾는 게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만 있으면 사실 욕심 안 부리면 살만해. 사람들 욕심이 많아서 그래. 욕심이 좋은 아파트에 좋은 자동차 욕심 많아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좋은 아파트도 물론 가면 좋지만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잖아. 아파트가 무조건 신축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신축 아파트도 문제가 많잖아요. 집이라는 게 살면 다 똑같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느낀 거는 어딜 가든 뭐 신축 가면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몇 달 살면 그 집이 그 집이야. 맞잖아요. 꼭 신축이 아니어도 내 형편에 맞게 집을 구하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그렇게 살면 뭐 집값 뭐 이제 올라가지고 상승 효과는 못 보겠지. 그래도 무리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신축 아파트 바라고,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바라고, 그리고 좋은 자동차에 좋은 옷을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반대로 내가 그렇게 허들을 높게 잡지 않으면 살만한 거 아니야? 살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자신이 가진 어떤 높이를 높게 설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좀 맞춰 나가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좀 씀씀이 대비 좀 하시고, 예, 절대 빚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